어디서도 하기 힘든 돈 이야기 마음껏 털어놓는 시간. 저축, 재테크, 연금, 보험 등등 한 주간의 궁금증까지도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두 분의 재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생활. 자,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생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소개 좀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네, 저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재무 전문가 김수용입니다. 오빠.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재무 전문가 윤성혁입니다. 아빠, 빠빠빠. 네, 빠빠들과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시작하면서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주신 고민거리들을 좀 해결해 보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자 보내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456님께서 20년 납 80세 만기 종신보험에 가입 중인데 20년 납입 완료까지는 4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암이나 수술비 이런 특약이 다 갱신형이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특약들은 납입이 34년이 남아 있고요. 옛날 보험이라 보장 금액이 너무 적어서 주계약은 가지고 가고 갱신형만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네. 이게 아마 종신보험인데 80세 만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아마 20년 납 80세 만기는 종신보험에 추가된 특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만기가 없죠. 근데 이제 아마 가입 시에는 이제 특약의 보장 범위와 한도를 아마 적게 가입하신 것 같아요. 뭐 옛날 보험이라서 적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아마 그때 가입할 때 좀 적게 가입하신 것 같고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 주계약 외에 갱신형 특약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은 장난감 블럭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장난감 블럭. 네, 그러니까 주계약이라는 큰 판이 있고요. 거기에 블럭들을 쌓아 올리는 건데 이 블럭을 뺄 수는 있지만 끼워 넣으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약들은 언제든지 삭제하실 수는 있지만 다시 그거를 원복시키거나 넣으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계약이 사망 보장이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계약은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없앨 수는 없고 그 외 특약들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납입이 4년밖에 남지 않은 주계약은 마저 납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갱신형인 특약들은 이게 나중에 너무 올라가니까 이걸 삭제하고 블럭을 빼신 후에 다른 보험으로 보충하시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주계약이 어떤 건지 증권에서 이렇게 구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죠. 왜냐하면 종신보험이니까 주계약은 사망보장이겠죠. 그러면 다른 분들 내 보험에서 주계약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 반대로 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데 대부분 주계약을 뭐 상해 사망을 잡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것들. 근데 그런 거는 최소한으로 줄이시면 되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뭐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계약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알지 않을까. 자, 그러면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2564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방송 듣다 보니까 다음 달 되면 보장성 보험료 많이 오른다고 들었어요. 근데 연금도 이번 달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장성 보험료야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이해가 되는데 연금은 왜 이번 달에 드는 게 더 좋을까요? 아마 경험생명표와 관련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기에 아주 중요하신 질문이에요. 다음 달이 되면 이제 5년 만에 경험생명표가 변경이 돼서 보험 상품에 이제 변동이 생길 텐데요. 네. 이 경험생명표라는 것이 보험 개발원이 전체 생명보험사의 가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일종의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이제 기대 여명이 좀 늘어나고 대신 뭐 암, 뇌, 심장 등에 걸리거나 아니면 수술 같은 병원 치료를 받을 확률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병원 치료를 주로 보장해주는 건강보험들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망 확률은 점점 줄어드니까 사망을 주로 보장해주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은 똑같은 재원을 적립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기대 수명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퇴 후 달마다 받게 되는 연금이 적어지게끔 즉 안 좋게 바뀌겠죠. 따라서 보장성 보험과 연금 가입을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가급적 이번 달 안에 서두르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래 사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나니까 오래 살면 연금도 더 오래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것도 당연히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슬기로운 재무생활 시간의 주제는 보험은 확률이다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질병이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발병률이 높지 않은 질병들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는 없으실 거죠. 말 그대로 확률이 높은 질병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보험인 건데요. 그걸 골라내야 가정 경제를 지키는 것이고 내 돈을 낭비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확률이 높은 질병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보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용이고 지출입니다. 역시나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확률이죠.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언제 어떻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즉 어떤 기준을 세워서 가입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선 우리가 맨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큰 병원비, 그리고 내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면 경제적 수입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고정 지출이나 생활비에 대한 곤란함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보험을 준비할 때 흔히 뭐 골절이나 깁스 뭐 이런 단순한 부분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사실 골절됐다고 우리 가정 경제에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큰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질병, 그러니까 어떤 게 큰 질병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 걸리는 질병이 큰 질병일까? 아니면 돈 많이 드는 질병? 아니면 오랫동안 그 병이 가는 거? 잘 안 낫는 거? 뭐 어떤 게 큰 질병이에요? 예, 방금 쭈디가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질병이 큰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암만 보더라도 3명 중 1명이 발병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치료비도 많이 들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여유가 된다면 입원비, 수술비, 상해 등 여러 가지를 다 함께 준비하면 정말 좋겠지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큰 질병, 말씀드린 진단금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중에서도 암이라든지 뇌혈관, 심혈관 이런 3대 진단금에 대해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모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첫째, 암 진단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볼게요. 네. 그때 보험금으로 3천만 원을 받는 경우와 20%인 600만 원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암보험이어도 다 똑같은 암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확인하고 가입을 하셔야 하겠죠. 근데 이거 너무 속상하다. 똑같이 전립선암인데 한 사람은 3천만 원 받고 한 사람은 6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근데 전립선암으로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남성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한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하면은 2019년 주요 암종 발생자 수 조사를 보면 남성암 발병 순위에서 전립선암은 폐, 대장, 위 다음으로 4번째 발병률이 높습니다. 유방암은 여성암 발병률이 2위고 자궁암도 발병률이 매우 높은 편이죠.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생식기암이 소외감으로 빠지면서 일반암 진단금의 10% 혹은 20%밖에 나오지 않게 바뀐 보험들이 덜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보험도 다 같은 암보험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외에도 보험사마다 이런 암들을 소외감으로 빼놓는 경우도 있어서 내 증권을 보시고 소외감의 종류가 적은 보험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똑같이 보험료를 내는데 매달 5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랑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3천만 원 받고 나는 6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거는 내 암보험은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암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걸린 암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암보험 증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암이 몇 가지인지, 남들보다 개수가 적은지, 유리한 보험으로 잘 가입한 건지 꼭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문가들에게 간단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암보험 증권을 보실 수 있다면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증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볼 수가 없는데 하는 분들은 그냥 물어보세요. 그리고 점검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플 때 보험에 뒤통수 맞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가입 요령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가입 요령입니다. 오늘 주제가 보험은 확률이라는 것이죠. 보험을 활용하지 않고 건강하신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 네. 우리가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 하고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뇌혈관 질환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혈관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이게 혈관이 막 부푸는 거를 꽈리라고 하는데요. 이 꽈리는 뇌출혈도 뇌졸중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예, 전체 뇌혈관 환자 중에 뇌출혈에 해당되는 경우는 10% 정도, 뇌졸중에 해당하시는 경우는 50에서 한 60% 정도입니다. 즉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에 뇌출혈이라고 적혀 있다면 뇌혈관 질환 중에 90%가 보장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고요. 뇌졸중이라고 적혀 있다면 절반 정도의 구멍이 나 있는 것이죠. 뇌혈관 질환이라고 보장의 범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보장에 빠짐이 없이 가장 넓은 범위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변에 이렇게 제가 증권을 살짝씩 보면요. 특히 어르신들이 뇌출혈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때는 보험사에서 암보험에 뇌출혈밖에 판매를 안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제일 넓은 보장으로 가입을 했지만 뇌출혈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방금 윤성혁 전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90%는 구멍이 나 있는 거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초기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넓은 범위로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된다. 특히 암, 뇌, 심장 이렇게 중요한 진단금들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주디가 얘기한 것처럼 심혈관 질환이죠. 심장에 대한 질환이죠. 급성 심근경색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심장 질환에 관한 진단비는 아직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또 강조하지만 보험은 확률이잖아요.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보통은 어르신들이 심장을 움켜쥐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협심증이 그죠. 가장 많은 발생이 되는데요.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범위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소한 3대 진단금에 있어서 준비를 하실 때는 이렇게 가장 넓은 범위로 가입을 하셔야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이라는 거 어차피 내가 피 같은 돈을 납입하는 건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럼요. 이 3대 진단금에 대해서 청취자님들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꼭 이 기회에 증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자 사망률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들, 암, 뇌, 심장, 혈관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단순히 나 암보험 갖고 있어, 나 뇌, 심장 관련해서 보험 있어, 이게 아니라 어떤 부위에 암이 걸리든 그리고 뇌와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큰 돈이 들어가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왕에 보험 가지고 있을 거면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가지고 있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꼭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보험보다 의료 목적으로 따로 저축하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가요? 저축은 급할 때 빼서 쓴다는 집은 못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는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두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드려보면 축구팀으로 비유를 하자면 보험은 골키퍼 수비. 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공격수에 해당하는 것이 저축이라든가 뭐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저축만 하고 보험을 안 하겠다는 것은 마치 골키퍼를 두지 않고
공격수만 운영해서 축구를 하겠다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이번에 빛현우가 굉장히 큰 일을 했죠. 그렇죠. 축구 얘기로 넘어가. 네. 요거를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준다면? 저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어떤 병이 발병할지 모르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보험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보험사를 잘 못 믿겠어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뭐 그런 것보다도 보험은 최소한으로 갖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소멸성 뭐 이런 보험들 가입하시면 이거 나중에 받는 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돈이죠. 내가 이거를 막 발병하지 않으면 이건 버리는 비용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일부를 가지고 저축을 한다면 이건 내가 살아있는 돈이죠. 혹시나 내가 나중에 아프지 않다면 이건 연금으로 쓰든 그렇죠. 일시적으로 쓰든 그러니까 이 비율을 적당히 갖고 가실 때 다만 그럼 나는 어떤 분들은 난 실비만 갖고 갈게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소한의 보험, 실비, 3대 진단금, 몇 가지 수술비 그 외에는 저는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을 많이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본인의 성향이다라고 하신다면 그 성향에 맞게 준비는 하시되 저축에 좀 더 비중을 두시되 어쨌든 3대 진단금 같은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좀 갖고 가셔야 된다. 왜? 얘네들은 한 번 걸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내가 저축을 꾸준히 해왔는데 한 번에 이 돈이 싹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막막해집니까? 이렇게 한 번 걸렸을 때 큰 돈 드는 거 이런 것들은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냥 내가 뭐 그냥 조금씩 받는다. 뭐 입원했을 때 5만 원 받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그런 건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빼도 됩니다. 이렇게 또 권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두 분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 보험은 확률이다. 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질병부터 발병 확률이 높은 질병부터 가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입을 해놨는데 나중에 아플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보장 범위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하고 오신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사연 재구성해봤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희는 3인 가족이 80만 원 정도 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다들 이만큼은 내니까 적당한 보험료겠지 하고 지내다가 얼마 전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그냥 20년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저희 가족이 내는 보험이 대부분 갱신형이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부부지만 이제 고등학생인 아들은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을 유심히 듣다가 용기 내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갱신 안내문이 보험사가 앞으로 보험료가 오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통보하는 건데 이런 건 누가 언제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갱신이 되는 즉 연령 증가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갱신주의가 임박한 분들의 경우 받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런 갱신 안내문을 통해서 보험사는 미리 보험료가 얼마 정도 오른다라고 통보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안내문은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님은 가족분들이 다 갱신형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안내문을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한참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제일 중요한 실손보험은 언제 가입을 했든 어느 보험사에 가입을 하든 모두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실비는 갱신형밖에 없는 거죠. 나만 그런 거 아니야? 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인상된다는 안내문을 받으신 거라면 그건 누구나 똑같이 겪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가족의 경우에는 실손보험 외에도 다른 보험도 전부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통지문을 받게 된 거고요. 네. 가족이 같은 날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보험료 인상도 안타깝게도 가족 모두가 같이 되겠죠. 그 안내문을 받고 아주 놀라신 거죠. 지금 80만 원 내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뭐 늘어날 일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족들 보험이 갱신형이었던 걸 몰랐다라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 가정뿐 아니라 아직도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에이, 설마. 네, 이 가족의 경우 과거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대부분의 보험 상품을 2019년도에 새롭게 가입을 하셨는데요. 당시 보장의 특약을 5년 갱신형으로 가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껏 5년간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니 전혀 몰랐다가 2024년 올해 5년째가 되면서 갱신 안내장을 받고서야 갱신형으로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듣기로는 갱신 주기 5년 그럼 짧게 느껴지는데 사실 5년 동안 갱신형 주기가 오지 않았으니까 5년 동안은 내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몰랐다. 뭐 이게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근데 가입할 때 미리 듣지 않으셨을까요? 네, 아마 설명을 들으셨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험이란 게 그렇잖아요. 가입할 때는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대부분 갱신되더라도 얼마 안 오른다는 식의 설명을 듣고 믿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통장에서 매달 보험료만 빠져나가지 중간에 그 내용을 체크하지는 않잖아요. 네. 보통 그러다가 갱신 안내문 통보를 받은 5년 시점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생각보다 엄청 올랐네 하시면서 이게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면 특히 이렇게 지인에게 가입을 하게 되면 설계사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좋은 거 뭐 해줬겠지. 얼마 안 오른다는데 뭐 아예 괜찮겠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더 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갱신형 보험 진짜 그렇게 많이 올라요? 예, 딱 단정지어서 많이 오릅니다 보다는 얼마나 오를지를 예측하기 힘듭니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예, 단순히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회사의 손해율 등의 다른 부가적인 사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어서 예측이 어렵기도 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질병 관련해서 발병률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입 시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사실 얼마가 오를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상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공포스러운 점은 보장받고자 하는 시점까지 보험료를 계속 낸다는 점이죠.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계속. 맞습니다. 지금 그 사례 가족분을 말씀드리면 18세 고등학생의 경우에 100세 만기 보험을 가입했는데 갱신형이다. 그러면 앞으로 82년 동안 꾸준히 인상되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82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돼. 그것도 지금 보험료 내고 있는 그 돈이 아니라 계속 오르는 돈으로. 얼마까지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자, 아찔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나도 갱신이다라고 알고 계시다면 얼마가 오를지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도 다 좋아요. 여러분도 도움 필요하면 요청 주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가족들의 보험 내용 살펴보고 문제도 좀 해결해 드려야죠. 네, 일단 3인 가족의 월 80만 원의 보험료는 보험료 자체만 보게 되면 다소 높은 수준인 거죠. 이 부부의 보험료가 65만 원이고요. 고등학생 자녀의 보험료가 15만 원. 부부의 보험료가 약간 높은 건 이제 아이가 어릴 때 부부가 같이 종신보험을 한 건씩 가입한 거죠. 사망보험금은 이제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중 남편분의 종신보험은 가입한 지가 이제 꽤 돼서 5년만 더 납입하면은 납입이 종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5년 뒤에는 종신보험 한 건이 없어지니까 납입 종료가 되니까 보험료가 좀 줄어들겠네요.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네, 가족의 나머지 보험이 비갱신형이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외의 보험이 모두 다 갱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뒤가 되어 종신보험의 납입이 끝나더라도 나머지 보험이 이미 그 이상으로 인상이 될 테니까 8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0만 원, 12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너무해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부부의 연령대가 아직은 50세를 넘지 않았고요. 건강상에도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으셨어요. 남편의 경우 종신보험에 갱신되는 특약을 삭제해서 주계약만 5년을 더 마저 납입을 하고 납입이 종료되도록 만들고요. 나머지 갱신형 보험은 정리를 해서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암 진단금에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꼭 필요한 중요 수술비들, 그리고 상해와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 운전자 보장까지 비갱신형, 갱신형 말고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
월 21만 원 정도로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5년 남은 종신보험은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으로 미리 완납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드리면 되겠죠. 그럼 매달 내는 보험료가 많이 주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내의 경우도 실손 포함 17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자녀 역시 비이갱신형으로 실손 포함 12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족 합산 보험료가 50만 원으로 약 30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가 있었죠. 특히 중요한 것은 비이갱신형으로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보험료 인상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은퇴 이전의 보험료 납입이 모두 다 종료되도록 만들어드렸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는 거. 결국은 매달 내는 보험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총 몇 년 동안 내야 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 지금 내는 보험료가 저렴한데 5년 뒤에는 그 2배가 될 수도 있고 그 5년이 더 지나고 나선 3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에는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료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입니다. 5년마다 갱신인데요. 지금이라도 4세대로 갈아타야 될까요? 실손만 13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975님.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실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실비가 처음 도입된 게 2003년. 이때 가입하신 분이 1세대, 그다음에 2009년이 2세대, 그다음에 3세대, 4세대 나가는데 아마 이제 그 주변 보험사에서 실비 전환하라는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워낙 싸진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보험료가 싸지는 건 물론 장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점이니까요. 근데 4세대 실비로 바꾸실 때는 1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4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30%. 그리고 거기까지는 다들 설명을 듣는데 잘 간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1년에 150만 원 이상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료가 2배, 300 이상의 보험료를 청구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3배 증가하거든요. 4세대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그만큼 지금 많이 가지 않는다라면 전환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예전 실비를 내가 지금 소득이 있고 그러면 예전 실비를 끌고 가시다가 뭐 그게 마지막에 20만 원, 30만 원 올라간다면 그때 도저히 나 이거 못 내겠다. 은퇴 후가 소득은 없는데 못 내겠다 하면 그때 가서 전환을 타시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무난한 것 같은데요. 그럼 대부분 이제 거기서 질문하시는 게 그럼 난 그때 가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큰 병이 걸려서 실비는 조금만 아파도 가입 안 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전환 실비는 내가 암이 있든 어떤 병이 있든 간에 전환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끌고 가다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세대시라면은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100% 나오죠. 내가 병원 가서 5만 원 썼으면 5만 원 나오고 뭐 7만 원 썼으면 7만 원 나오고 그리고 내가 많이 쓴다고 해서 내 실비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오르느냐? 왜 오를까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실비는 약간 불합리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00년생 출신들이 실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전 실비들은 안 되겠다. 80년 분이 1세대 실비 갖고 있다면 나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는데 주변의 80년생 또래들이 병원비 지출이 많으면 덩달아 올라가는 불합리한 구조죠. 근데 4세대의 장점은 내가 올라갈 때 내가 병원을 많이 안 갔으면 그만큼 덜 오른다는 이런 장점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많이 가는 걸 기준으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에 내가 병원비를 얼마를 썼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혹시라도 아픈 기저질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 전환은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몇십만 원 없다고 입원을 못하는 경우는 없겠죠. 몇백의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드물 겁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실비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보험으로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발병 시에 생계에 큰 부담이 되는 큰 질병들이겠죠. 보험은 확률이니까요. 네. 둘째. 올라봤자 얼마 오르지 않아요 라는 말만 듣고 그리고 당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갱신형 보험 많이 가입합니다. 그러나 갱신형 보험은 상승되는 보험료도 문제지만 살아있는 동안 평생 내야 하는 보험 납입 기간이 더 문제겠죠. 갱신형 보험만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재무생활 김수영 전문가, 윤상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